누구도 몰랐다. LX 호텔의 품격을 내세우던 박정수 여사가 그 품격에 스스로 목이 졸릴 줄은. LX 호텔 로비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향긋한 커피향이 흘렀다. 그러나 그 한켠에서는 박정수 여사의 속이 들끓고 있었다. 손끝에 잡힌 찻잔은 서늘했지만 그녀의 혈관을 타고 오르는 분노는 차갑지 않았다. 그 분노의 씨앗은 한동석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곁에 마광숙이었다. 박정수 여사는 자신이 직접 키운 사위, LX 호텔의 상징이자 딸 민서의 남편이었던 한동석이 하필이면 막걸리 파는 여자 마광숙에게 마음을 주고 이제는 재혼까지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그 모욕은 민서의 죽음 이후에도 꿋꿋이 지켜온 박정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박정수 여사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한 품격이 가족의 손에 의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 그날 박정수 여사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박상남을 만났다. 박상남은 무례하게 로비 직원들을 무시하며 한동석과 마광숙의 뒤를 캐고 다니던 몰골 그대로였다. 박정수 여사는 평소 같았으면 자리조차 내주지 않았을 인간이었으나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녀는 박상남의 입에서 쏟아지는 마광숙의 추문을 허기진 짐승처럼 빨아들였다. 박상남은 마광숙이 돈에 눈이 먼 꽃뱀이라며 침을 튀겼고 박정수 여사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 섞인 비열함이 박정수 여사 마음속 오래된 불안과 절묘하게 맞닿았다. 혹여나 정말이라면? 혹여나 민서의 남편이 그 여자 때문에 모두를 배신한다면? 이성을 잃은 박정수 여사는 그 길로 한동석의 집무실로 들이닥쳤다. 문을 연 순간 박정수 여사는 숨이 막혔다. 한동석이 민서의 웃는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너무도 평온했고 동시에 너무도 잔혹했다. 한서방, 자네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 같군. 그 천박한 여자 하나 때문에 민서가 죽어서도 눈을 감겠나? 박정수 여사의 목소리는 칼끝처럼 가늘었고 한동석의 귓가를 베어갔다. 그러나 한동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그는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장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기로. 한동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광숙 씨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걸. 민서가 살아있었다면 제 선택을 이해했을 겁니다. 박정수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뻔뻔했나? 그러나 분노와 함께 오래된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자신이 쌓아온 LX 호텔의 권위, 그 왕좌를 이 아이가 뒤흔들겠다는 의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최후 통첩을 내렸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면 일주일 내로 임시 이사회 소집하겠다. 내 손으로 자네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테니. 한동석은 대답 대신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다. 김 변호사님, 준비해 주십시오. 장모님이 그토록 감췄던 것들, 이제 제가 대신 꺼내겠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 여사는 불면에 시달렸다. 억울함과 자존심 그리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권위가 그녀의 머릿속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호텔 로비 CCTV, 과거의 부동산 투자 사기 의혹, 심지어 이중장부까지 모두 한동석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며칠 후 술도가에서는 마광숙과 오흥수, 오천수가 밤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갔다. 강소연의 사기 이중 생활을 캐내려면 술도가의 힘이 필요했다. 오흥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수님, 이번엔 절대 지지 마요. 우리 식구들 같이 싸워요. 마광숙은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동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박정수 여사의 손에서 부서질까 두려웠다. 그런데 그 시각 강소연은 미국에서 보내온 의문의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술도가 뒤뜰로 숨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술도가의 비밀 금고에 들어가서 한동석의 재혼의 치명타가 될 서류를 훔칠 계획이었다. 그녀는 이미 술도가에서 몇 차례 돈을 빼돌려 미국에 숨겨둔 새 남자와 새 삶을 꾸밀 준비를 마쳤다. 마광숙은 눈을 감았다. 이제 강소연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는 걸 직감했다. 다음 날 LX 호텔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박정수 여사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입장했다. 그녀의 손엔 술도가에서 훔쳐낸 문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한동석이 마광숙과 함께한 순간들을 뒷조사한 기록이었다.
이사님들, 이 아이는 민서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LX 호텔의 수치입니다. 박정수 여사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외쳤다. 그러나 한동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순식간에 스크린에는 박정수 여사의 투자 사기 기록과 강연 영상 증거가 순차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술렁이었다. 박정수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한동석은 마지막 한 방을 던졌다. 장모님, 이제 거짓은 끝내야죠. 오늘부로 LX 호텔의 진짜 품격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증명됩니다. 박정수 여사는 더 이상 숨 쉴 구멍이 없었다. 그리고 강소연 역시 도망칠 길이 막혔다. 경찰은 술도가 뒷뜰에서 발견된 금고 도난 흔적을 근거로 강소연의 구속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광숙은 술도가 마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흔들리는 달빛 아래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 그녀가 지킬 차례였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었다. 박정수 여사가 마지막으로 꺼낼 비밀의 카드가, 그리고 강소연이 경찰서에서 뱉어낼 또 다른 폭로가 남아있었다. LX 호텔과 술도가, 그리고 마광숙과 한동석의 사랑은 과연 이 모든 함정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박정수 여사는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LX 호텔 임시 이사회장을 떠났다. 수십 년을 지켜온 권위와 체면이 고작 몇 장의 서류와 영상 앞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의 머릿속엔 이제 한동석도 마광숙도 없었다. 오로지 복수만이 남아있었다. 이사회를 마친 한동석은 잠시 홀로 남은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서울의 밤이 네온빛으로 번쩍였지만 그의 가슴엔 서늘한 싸늘함만이 감돌았다. 마광숙을 지킨다는 약속은 지켰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권력을 박정수 여사와의 전면전에 쏟아부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마광숙의 이름이 떠 있었다. 한동석은 짧은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광숙 씨,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당신을 울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마광숙의 목소리는 예상 밖이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강소연, 그 여자가 미국에서 숨겨둔 서류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술도가를 다시 흔들 수 있어요. 한동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어디서 들었어? 마광숙은 숨죽여 말했다. 흥수 도련님이 뒷뜰 창고에서 서류 파편을 주었어요. 강소연이 술도가를 무너뜨릴 비자금 거래 장부 같아요. 한동석은 손에 쥔 볼펜을 부러뜨렸다. 강소연, 내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그 시각 강소연은 경찰의 감시를 교묘히 피해 외진 모텔방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칠 때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 하나를 열었다. 받는 이는 김 대표. LX 호텔의 해외 투자 파트너였다. 이메일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다. LX 호텔의 비자금 장부와 술도가, 자금 흐름 모두 드리겠습니다. 단 내 안전과 새 신분을 보장해 주세요.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다. 마광숙,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무너진다면 다 무너져야 해. 뒤 술도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오천수는 강소연이 경찰에 잡히기 전에 장부를 해외로 넘길까봐 불안했다. 그는 오흥수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라도 그 서류 조각 더 찾으면 바로 나한테 줘. 경찰보다 먼저 우리가 손 써야 해. 오흥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서툰 두려움이 비쳤다. 막걸리를 담그며 살아온 세월에 이런 음모는 그에게 벅찼다. 그러나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막걸리통을 들어서라도 강소연의 머리를 내리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마광숙은 공주실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 공주실은 딸의 손을 잡았다. 광수가, 이제는 우리 집안이 내 손에 달려있구나. 엄마는 너 믿는다. 마광숙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파고드는 불안이 있었다. 내가 과연 이 집안을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한동석은 사설 보안팀을 불러 강소연의 행방을 추적했다. 서울 외곽 모텔촌 CCTV에 찍힌 그녀의 모습이 확보되자 그는 즉시 사람들을 움직였다. 오늘 밤 안에 데려와. 장부도 찾고 그 여자는 어디 숨겨놨든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나 강소연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모텔방을 벗어나기 직전 그녀는 몰래 빼돌려둔 USB를 몸에 숨겼다. 그리고 가방에 든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날 버렸지? 좋아. 이제 너희도 똑같이 배신당해봐. 얼마 후 모텔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다. 강소연은 재빨리 창문으로 몸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LX 호텔 본사에서는 한동석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의 옆에는 김 변호사와 박 비서가 서 있었다. 강소연이 미국에 넘기려던 그 장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박정수 여사가 여전히 이사회 인맥을 잡고 흔들고 있으니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한 번에 끝냅니다. 그때였다. 박 비서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다. 강소연 술도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됨. 한동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광숙 씨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이번엔 내 손으로 끝냅니다. 이후 술도가 근처 버스 정류장. 밤새 비에 젖은 강소연은 비틀거리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 대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한동석이 내렸다. 끝까지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강소연은 피식 웃었다. 회장님,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안 되지. 이 안에 너희 호텔, 너희 술도가 다 무너뜨릴 증거 있어. 그녀는 품속에서 USB를 꺼내 흔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오천수가 나타나 강소연의 손목을 잡았다. 강소연은 비명을 질렀다. 놓아. 이거 터지면 너희 다 끝장이야. 한동석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 USB 터지기 전에 넌 감옥에서 썩는다. 그리고 그 안에 내 거짓말만 가득한 거 증명할 자료는 이미 내 손에 다 있다. 강소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이번엔 진짜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한동석은 고개를 돌려 오천수에게 말했다. 경찰 부르지 마라. 우리가 직접 넘긴다. 광숙 씨는 이제부터 행복해야 하니까. 술도가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렇게 사라질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그림자 끝엔 여전히 남아있는 박정수 여사의 마지막 패가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더 큰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호텔 로비 커피잔을 내려놓은 박정수 여사의 눈빛이 다시 번뜩였다. 이번엔 내가 무릎 꿇을 차례다, 한동석. 끝나지 않은 권력 싸움, 그리고 지독한 가족의 배신.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다음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